은퇴 후 이 자격증 땄다간 시간돈 다 날립니다. 은퇴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라도 자격증 하나 따서 뭔가 새로운 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시간이 생기고 자아 실현이든 생계든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올 때 자격증은 매력적인 대안처럼 느껴지죠. 주변에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땄다, 제과 제빵 배우는 중이다 하라며 자랑하고 유튜브나 블로그에선 퇴직 후 1년 만에 창업 성공 같은 말이 넘쳐나니까요. 근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시간과 돈 들여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쓸 데가 없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돈이 안 되면 결국 남는 건 허탈함과 후회, 그리고 줄어든 통장 잔고뿐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작정 자격증부터 따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자격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은 은퇴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거나 체력과 현실을 무시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무작정 따면 안 되는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사례 1. 바리스타 자격증 땄는데 일자리도 없고 창업은 꿈도 못 꿔요. 62세 김모 씨는 퇴직 후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학원비 100만 원 넘게 들였고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며 카페 창업을 꿈꿨죠. 하지만 막상 구직 사이트를 뒤져보니 카페 채용 공고의 대부분은 2030대 선호였고 체력도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창업하려니 권리금, 임대료, 인건비까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카페는커녕 자격증만 벽에 걸려있는 상황. 좋아하던 커피가 부담이 됐어요. 그가 덧붙인 말입니다. 좋은 바리스타는 낭만과 다르게 체력과 감각, 손님 응대가 필요한 고강도 서비스직입니다. 자격증 자체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례 2. 제과 제빵 자격증 땄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쳤어요. 은퇴 후 빵 굽는 삶을 꿈꾼 58세 최모 씨.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며 빵 냄새 나는 따뜻한 인생 2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된 체력 소모의 연속. 새벽부터 반죽하고 굽는 일이 허리와 무릎을 혹사했고 기름기 있는 재료를 다루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급등했죠. 게다가 냉정한 시장 현실은 동네에 이미 프랜차이즈가 포진해 있어서 직접 만든 빵은 팔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돈도 못 벌고 몸만 망가졌어요. 차라리 운동이나 더 할 걸 그랬어요.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교훈 좋아하는 일이라도 은퇴 후 체력과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강도 육체 노동은 중장년층에겐 위험합니다. 사례 3.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퇴직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64세 박모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초기엔 사명감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뿌듯함도 느꼈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며 겪는 감정적 소모, 낮은 임금, 밤낮 없는 대기 근무, 이건 단순히 보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몇 달 못 가 그만뒀어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자격증은 있어도 실제 현장은 감정 노동의 연속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교훈 자격증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근무 환경은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내 성향과 감정 회복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은퇴 후 자격증은 전혀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작정 시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좋은 자격증도 있고 정말 돈이 되거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현실성 있는 수익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내 건강 상태와 체력이 감당 가능한가? 시장에 수요가 있는가? 또는 나는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자격증 없이도 가능한 일은 아닌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자격증이 능력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결론, 자격증 신중히 따르자. 은퇴 후 자격증은 때론 멋있고 때론 허무합니다. 남들 따라 하다간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결국 상실감만 안게 되죠.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삶의 방향을 먼저 찾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퇴직 후의 삶은 자격증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 이막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필요하면 자격증도 도구가 되겠지만 도구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자격증도 빛을 발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벌고 삶의 의미까지. 꼭 추천하는 실속 자격증 BST3. 은퇴 후에 자격증을 따는 게 다 헛수고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면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삶의 활력도 얻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현실에 맞는 자격증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은퇴자에게 부담이 덜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자격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도 곁들여서요. 1. 실버케어 전문가 노인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고령사회가 되면서 어르신 돌봄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이 이 분야에 진출하면 경험과 공감 능력에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심리적 소통과 상담이 중심이 되는 실버케어 코치 같은 자격은 심리 감정적 소진이 덜하고 교육 강의나 코칭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사례. 60세 이모 씨는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을 따고 지역복지관에서 주 2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되지만 세대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보람과 안정감을 함께 얻었다고 말합니다. 팁. 단순한 노동보다는 경험과 말을 살리는 분야를 고려해 보세요. 2.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 은퇴 후 가장 뜨는 자격증 중 하나가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 홈 인테리어 붐이 불면서 실제 고객집을 정리해주는 서비스 수요가 많아졌죠. 특히 중장년층은 신뢰도 높고 꼼꼼함에서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5060대 수강생이 많고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사례. 퇴직 후 무기력했던 59세 정모 씨는 정리수납 자격을 취득한 뒤 지인의 소개로 첫 고객을 만났고 월 100만 원 정도 부수입을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죠. 팁. 유튜브나 블로그와 연계하면 강의 영상, 콘텐츠 수익으로도 확장 가능합니다. 3. 방과 후 학교 지도사 평생교육 강사 자격증. 요즘 교육 수요는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특히 5060대가 가진 삶의 경험, 인생 이야기, 그리고 특정 전문성은 아이들과 노인 대상 교육 분야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논술 지도사, 창의 미술, 생활과학, 건강교육 등 실생활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해요. 특히 자격증 하나로 평생교육관, 복지센터, 학교 외부 강사로도 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죠. 사례. 정년퇴직 후 아무 일도 없던 61세 박모 씨는 방과 후 창의과학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주 3회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팁.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나만의 교육 콘텐츠가 있으면 오래 활동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가? 자격증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소용없어요. 실제 수요가 있는지 꼭 조사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아무리 돈이 돼도 하기 싫은 일은 오래 못 갑니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요. 체력적으로 무리는 없는가? 60대 이후는 특히 건강이 자산입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격증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가? 강의, 콘텐츠,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확장성을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은 도구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자격증 무작정 따지 말라고 했지만 잘 고르고 나에게 맞게 준비하면 정말로 돈도 벌고 삶의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는 거예요. 자격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은 더 건강하고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은퇴 후의 삶이 되어야겠죠?